안녕하세요. 김성권입니다. 오늘은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연차 유급 휴가제의 전반적인 총론 이야기, 거기에는 뭐 그 대상 근로자 이야기도 간략하게 설명이 될 것이고요. 주로 연차 휴가 일수의 산정의 기본 개념을 오늘 배우시고, 구체적인 계산 연습은 이 다음 시간에 함께 사례를 통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연차 유급 휴가제도가 뭡니까? 그렇죠.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leave. 그래서 휴가가 영어로는 leave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떠나? 예, 직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차 유급 휴가는 1년이 전제로 되는 휴가다. 예, 이것을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가셔야 되고요. 이러한 휴가는 휴일과 휴가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예,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근로계약의 필요적 서면 명시사항이고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죠. 이것을 반드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1년 365일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휴일, 그렇죠? 휴일이나 휴무일, 이런 것들은 소정근로일이 아니야. 아니죠. 이러한 비소정근로일은 제외한 소정근로일의 80%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이 되면 정상 연차로 우리가 배울 공식에 따라서 하나씩 주면 되고, 1년을 근로를 했는데 80%가 되지 않을 때는 하루 계급마다 1일씩 준다. 예,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의 의미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80%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없죠. 왜? 1년이 안 됐으니까. 그럴 때는 그저 옛날에 월차 비슷하게 1, 2개월 개근 시 하루씩 주고 있습니다. 비리 계산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여기서 최근에 바뀐 것이 육아휴직이 2018년 이전에는 비리 계산해서 줬는데, 현재는 이제 출근한 걸로 간주를 하는 거를 이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거 한 페이지로 모든 게 성립이 되는데, 연차 유급 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사업장이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되고, 그리고 일주 15시간 이상 계속 나오네. 중요하다고. 요 시간이 뭐라고 했어요? 중요하다고 했어요. 소정근로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휴일 시간에도 되었지만 휴일도 어때요? 주일도 일주 15시간 이상 똑같죠? 예, 그래서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 이것이 소정근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냈잖아. 1년 이상 반드시 근무해야 돼. 1년 미만은 예외적으로, 왜냐하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하면 한 달씩 주는데, 이것이 2018년에 법이 개정돼서 과거에는 이제 1년 미만 근로자가 1년 미만에 한 달에 하나씩 쓰게 되면은 1년에 몇 개가 되나? 1월 달에 1월 1일에 쓰면 1월 30일, 그 다음 날은 2월 1일에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까지? 예, 11개까지 쓸 수 있죠. 그것을 원래 2018년 이전에는 고유의 휴가가 아니고, 그 1년이 끝나면 첫해 15개가 생기거든요. 그 15개를 땡겨 썼다고 봤어. 그러니까 1년 중에서 만약에 10개를 땡겨서 쓰면 15개 발생하는 거에서 10개를 빼니까 5개밖에 못 써. 그러니까 조금 좀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게 연차 휴가가 옛날에는 월차 제도가 있었는데 월차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상한 현상이 생겨서 뭐 그러지 말고 다 주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2018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1년 미만에도 이제 하나씩 이렇게 고유한 걸로 주게 됐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그걸 기초로 해서 이거 보고 갑시다.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하게 되면은 그래서 6월 30일에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가 몇 개 생긴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씩 생겨서 2월 1일에 하나 생겨서 7월 1일에는 6개가 생기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1년 미만의 단기 근로자의 경우예요. 경우가 이거는 예외로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12월 30일에 딱 1년을 했어요. 예? 그러면 뭐라고 했죠? 과거에는 그래요. 2019년 1월 1일에 15개가 과거에는 생겼는데 그건 똑같은데 이건 뭐예요? 그렇죠. 2018년에 한 달마다 해서 2월 1일에 한 개 생겨서 그 12월 1일에 11개 생기잖아. 그렇죠? 그 11개에서 26개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차 휴가는 몇 개부터 시작합니까? 기본 요금이 15개예요. 15개인데 요건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 3년 이후부터 2년마다 하루씩 이렇게 쭉 최대 몇 개? 최소 15, 최대 25개까지로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해년도를 재직하지 않은 그 근로자는 1년을 모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는 즉 중도 퇴사한 근로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를 요즘에 이제 1개월에 하나씩 주는 것 때문에 많이들 혼동하는데 이게 퇴직금과 틀립니다. 퇴직금은 내가 1년 10개월 했으면 10개월치도 심지어 일할 계산해서 하루치도 받아가잖아. 아까 전혀 요거랑 틀리니까 요거를 혼동하지 마셔야 되고 기본 15개에서 3년 이후 2년마다 하루씩 해서 25일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음 첫 해에 11개가 생기잖아요. 여기 새로 이제 2018년에 생긴 것이고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15개만 생겼죠. 그래서 요거를 당겨 쓴다고 봤는데 이제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게 고유한 11개를 인정을 하고 근데 당연히 주는 건 아니고 개근을 할 때만 그리고 요때부터 이제 쭉 과거에 이제 15개에서 26개는 넣은 거죠. 그래서 그 3년 이후부터 2년마다 하나씩 해서 추가해서 최대 25일이 가는데 이걸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식 같은 것도 있어요. 2분의 n-1에서 이 n이 뭐냐 하면 그 근로한 연수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25년을 했다. 25 마이너스 뭐 24잖아. 그죠? 2분의 24가 뭡니까? 해서 10개 해서 25일에 최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2012년 1월 1일 입사자가 이제 2015년에 그때 정상연차가 16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가 6개월이 개인적인 사유라면 그냥 결근 처리해. 그런데 이게 사실 옛날에는 법 개정하기 전에는 80%가 안 되면 이게 빵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법 개정이 된 거야, 그나마. 그래서 한 달에 하나라도 줘라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거 뭐 이게 출산 전 휴가 이런 거 배웠잖아, 그렇죠? 이런 거면 그냥 다 주라는 거야, 다. 근데 요 중간에 있는 게 비례 계산하는 거 했죠. 비례 계산하게 되면 이제 8개만 주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총론을 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연차 유급 휴가 일수의 계산부터 아주 상세하게 보아 나갑니다.